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에는 최첨단 무기가 동원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개념의 작전계획 501호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위원, 북한군 출신 탈북자 김정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양욱위원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그 훈련이 키 리졸브와 그 독수리 훈련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시작이 됩니다. 네.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기동 훈련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 우리 군 참가하는 인원이 29만이고 미군도 주한미군까지 포함을 해서 할 경우에는 거의 한 2만 9천 정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장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와는 사뭇 틀립니다. 특히 이제 쌍용 훈련 같은 경우에 보고 있으면은 그 사전 배치 선단이라는 것이 같이 와서 지금 작전을 하게 되는데 사전 배치 선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물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동원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번에 독특한 것은 이제 그 상륙 지원선이 하나가 옵니다. 근데 이 배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물 위에 일종의 항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이제 공기부양정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개 여단 정도 병력과 장비를 순식간에 이렇게 해안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매번 이제 한미 훈련하게 되면 성명서 발표하는 것은 의례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보통 직접 이제 북한군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한미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북한군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솔직히 한미 훈련 이 기간이 북한이 군사훈련을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는 북한의 동계훈련 기간인데 이 동계훈련 기간에 한미 군사작전 훈련을 하는 기간이 북한 군 자체는 이미 전투태세로 되어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데 지금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는 왜 더 민감하냐면 여기에서 가장 북한군을 민감하게 만드는 게 선제 타격입니다. 501호 선제 타격 같은 경우에는 왜 북한이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 북한의 조선인민군 군사작전엔 공격형과 방어형 중에서 공격형만 있지 방어형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방어가 없다? 네, 방어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왔을 때까지만 해도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작전은 방어형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걸 저는 들었을 때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작전에서 공격형만 있었던 것이 그들이 저희한테 배웠을 때 꼭 그랬습니다. 공격형과 방어형이 다른 것은 방어형의 2배의 역량이 바로 공격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은 언제든지 공격하다가 방어를 구축할 수 있지만 방어형은 공격으로 바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군사작전에는 방어형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번에 한미 군사작전 문제에서 선제 공격이라는 이 문제가 바로 들어갔다는 것은 100% 공격형이라는 의미를 하거든요. 이것이 북한군한테는 상당히 더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북한군이 동계훈련이지만 그 동계훈련 기간에 생뚱맞게 150만의 병력을 새로 소모하는 군 모집자 지금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의 행사는 4월부터 4월 5월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지금 3월로 앞당겼고요. 그리고 40세 미만의 포병 출신들을 대거 다시 재입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부가 발표한 게 뭐냐면 통일 대전에서 포병 출신들의 위력을 우리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40세 미만의 포병 출신들을 지금 다시 재입대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현황은 열악한 거는 어디까지나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잠깐 이제 작게 501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거 우리의 작계, 특히 5027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대규모 정규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을 거냐 여기에 중점을 뒀는데 사실상 지금 북한의 어떤 능력, 재래 전력의 능력 자체가 대규모 침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더 핵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핵을 단 한 방이라도 맞으면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거를 쏘기 전에 미리 원점에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킬체인.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제거가 실패했을 때 공중에서 무력화하겠다는 게 KAMD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4D 작전이라고 그래서 한미 연합 차원에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실현이 되는 것이 이번에 작게 501호고 그리고 그것을 작게 501호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한번
이 훈련을 실행을 해보는 게 바로 이번 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훈련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키리졸브 같은 경우는 딱 2주 정도면 끝나는데 이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실시를 합니다. 이 2달 실시하는 의미가 바로 이 어떻게 하면 아까 표현하셨지만은 공세적인 작전을 우리가 수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보는 과정입니다. 네.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이 보통 이제 독수리 훈련 우리가 대침투 훈련 그러니까 북한의 그 특작 부대가 들어왔을 때 이걸 막고 그다음에 북한의 공격을 막는 훈련이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막는 부분도 훈련이긴 하지만 그 들어가서 대항군 역할을 하는 침투하는 부대에 있어서는 공격 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작 부대 훈련뿐만 아니라 쌍용 훈련도 역대 가장 큰 훈련 규모가 되는 것이 해병대가 정말 들어가서 단순히 상륙해서 교두보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진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양까지 들어간다 혹은 주요 지역까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훈련을 해 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민감한 부분을 훈련함으로써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발이라고 해서 결코 그들이 재래식이 180만이라는 전 북한 군을 동원해서 그 어떤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진행됐던 서해 도발과 같이 300mm 방사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작은 규모의 위력 있는 그런 소규모의 그런 테러는 분명히 가능하고 그런 걸로 이용을 해서 도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북한군에서 과연 이런 도발을 과연 계속 추진을 할지 저는 그것이 더 의문스러운 것이 예. 현재 연유 사정도 너무 안 좋고 이래서 지금 말했던 양혁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쌍용 작전 이런 부분이 북한에선 기동 작전으로 움직입니다. 군단끼리 서로가 쌍방 훈련 작전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진행될 때 모든 장갑, 포 이런 것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연유가 없으니까 나가질 못해요. 첫째로 그런 상황이 가장 문제고 해군도 똑같습니다. 연유가 없기 때문에 배가 나가지 못하고 잠수함 훈련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땐 이들이 여기에 집착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 이런 참수 작전이라는 그 명칭 하나만으로도 북한군 내부가 어느 만큼 술렁일까? 그러니까 그런 예상, 과연 거기에서 군인들의 정신력 이런 문제를 80년대에 군복무했던 사람들하고 지금의 장마당 세대들이 군복무하는 이 시기에 그 정신력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오히려 뭐 생화학 무기 테러라던가 뭐 네. 작은 뭐 핵도발 뭐 미사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지 북한 전 군 병력에서는 솔직히 큰 도발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양욱 의원님, 예. 참수작전 지금 언급이 됐단 말이죠. 이 예. 부분이 정말 북한 지도부나 김정은한테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질까요? 위협이 충분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미 본 것이 예. 그 2013년 3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B-52 폭격기 보내고 B-2 폭격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때 김정은은 바로 그 지하 벙커에 숨어 들어가서 그래서 밤 그 심야에 이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미국을 타격하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이런 그 참수 전력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돼서 그러한 그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수 작전을 하는 것이요. 이게 이 어떤 뭐 김정은만 노려서 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 가장 전쟁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 지도부를 무력화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야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참수작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 핵을 가진 북한을 뭔가 어떻게 억지를 하거나 혹은 강압을 하거나 강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어떤 정책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예. 참수작전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일어나고 있는 도중이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작전을 수행을 해서 파괴를 하게 하는 그러한 단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김정은이 얼만큼 이 참수작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든가 우리의 의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냐 이것이 결국 이 어떤 이 작전의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는 이제 정부가 내일 오후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유엔 제재안이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또 독자적인 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내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수작전이 상당히 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동선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도 여러 개의 기차를 이용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김정은은 좀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좀 앞으로 이런 행태가 좀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좀 다르다고 해서 김정은이도 역시 목숨 아까운 줄은 분명히 알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김정은 이 참수 작전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운 것이 과연 미국 내 스텔스기인지 북한 내부의 암살자를 더 두려워할지 저는 그것이 더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수작전 이런 문제 이번에 대대적인 이런 뭐 한미 군사작전 훈련 문제를 북한 내부는 분명히 압니다. 알만한 북한의 상위 권력자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야 이젠 김정은 시대 끝났나? 그러면 끝나기 전에 공 하나 세웠지 뭐. 이런 내부 암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부 동향, 군인들, 주민들 이런 참수작전에 대한 국방부의 막 대북전단 삐라들 뭐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 김정은 참수작전 진행된다 이런 삐라들이 나가면 날수록 북한 내부는 그만큼 흔들리고 오히려 김정은 옆에 솔직히 우리가 가장 김정은 정권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무엇을 말합니까? 과연 김정은 옆에 진실한 충신이 누가 있냐? 이 문제가 우리가 가장 두각되고 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충신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런 충신이 없는 그 간신 그게 일시적으로 붙어있는 그 상위 계층들에서 과연 내부 암살자를 모략을 할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운 건 오히려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정부의 내일 독자 제재안이 이제 오후 3시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유엔 제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대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다라고 하는데 북한한테 어느 정도 타격을 줄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이 화물 검색을 해서 들어간다. 이것 자체가 갖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화물 검색뿐만 아니라 31개 선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산 동결 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필리핀은 그 지금 선박 하나를 압류한 상태고요. 결국 이 바닷길이 막히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외부와의 무역 자체가 사실상 그 북한에게 돈이 되고 득이 되는 무역 자체는 거의 중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결국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중국과의 육로를 통한 교류가 그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게 될 것인데 예. 중국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간의 단속은 거래 그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국가 차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또 북한의 광물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히토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가져다줄 타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북한이 소위 이제 그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줄이 상당 부분 막힘으로써 네.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장악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그만큼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화도 유화지만은 좀 더 조이는 정책.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을 더 축청을 하고 하는 식으로 공포 정치로 끌어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까지 제재에 동참을 했는데 북한에서 많이 힘들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대북 제재에서 중국이 동참하는 건 물론 좋지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욱 의원님 말씀으로는 화물 이런 걸 많이 막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바꿔서 화물보다도 사람을 먼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화물이 움직이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솔직히 북한에서 해외 출장, 해외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자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그 해외에 나와 있는 그 인력의 80~90%는 100% 국가안전보위부 통정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이버 아트 해커들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막아야 될 게 누굽니까? 사람을 일단 막게 되면 여기에서 저력자가 없게 되면 북한이 과연 그 밖에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화물과 이런 걸 우리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북한에 나와 있는 인력들 최대한 100% 다 기고 추방 조치시키는 것이 가장 큰 대북 제재안이지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 이런 부분은 빠져났다. 대북 제재안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생경에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도움됩니까? 실제 나와 있는 그 1%의 노동자들도 그들이 벌고 있는 해외 노동 수입의 80~90%가 북한 정부가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생계형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려면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정부가 아닌 노동자들이 우리가 직접 지급하겠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어차피 북한 인권법도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권 문제에서 해외 노동자들이 직접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북한 정부는 그 노동자들한테 다시 뺏어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 노동자들의 반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차라리 두각하는 게 해야지 실제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내부 소식통들하고 연결한 대북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 내부 주민들, 간부들 이런 외화벌이 일꾼들도 말한 게 100번 가해봐라.
할 없으면 다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좀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발표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이 지난달 10일에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우리나라까지 여기에 동참함으로써 아무래도 좀 더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세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내일 오후 3시에 발표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미연합 훈련이 이제 한 달 반가량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있단 말이죠. 예. 따라서 이 노동당 대회 때문에 정말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커다란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 한미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국제 제재가 여태까지 없던 수준으로, 전례 없던 수준으로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네. 북한의 입장은 결국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최대한 나의 권력 강화에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권력 강화의 그 어떤 그 정점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이벤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그 7차 당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긴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혹은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패배하는 느낌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치는 어떤 형식으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은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거나 혹은 끝나고 난 다음에 대대적인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선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통해서 뭐 미 제국주의자들과 뭐 이렇게 괴뢰들을 몰아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내부의 어젠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이 훈련이 끝나는 시기 이런 때 대규모의 어떤 행동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정부로서 중요한 것은 그 레드라인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뭔가 어떤 그런 자신의 내부 이벤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에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무조건 갖고 있는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은 아무래도 북한이 그것을 감히 넘을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천안함 연평도 그 이후에 얘기한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원점 타격. 지원 세력, 지휘 세력 타격. 이러한 정책을 명확하게 밝혀놓으니까 북한이 이제 직접적으로 감히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그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명확하게 그어놓고 그쪽으로 북한을 유도해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김영하 씨도 어떤 얘기할 수? 네, 저도 솔직히 이번만큼은 북한이 정말 이제는 북한 내부터 극악 상황에 몰려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당시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이 포탄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거기에 원점 타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물론 우리도 포탄을 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김정은 정권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만큼은 이번엔 김정은 창수작전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미연합에 최대한 모든 영향을 동원된 이 시점에서 북한군이 만약 단 한 발, 솔직히 기관총 탄알이 어디 대한민국 영토에 탄피 하나 떨어졌다 해도 이거 이제부터는 더는 용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정말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정권을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혹시 핵실험은 더 하지 않을까요?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우리가 늘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지적인데 그 추가 핵실험이 있을 때 어떤 식의 제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여론이라든가 그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위원, 북한군 출신 탈북자 김정하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